이렇게 쫙 반이 갈라지거든요. 제가 메디큐브 부스터 힐러 디바이스를 아주 좋아하는데 이렇게 덤으로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여름입니다. 제가 저번 겟레디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듣고 싶은 썰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거 제가 꼼꼼하게 다 읽고 앞으로 겟레디에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첫 만남 썰을 한번 풀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썰이 있는 만큼 영상이 조금 많이 길어졌는데요. 진짜 솔직하게 다 털어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그럼 어떤 제품을 이용을 하면서 썰을 풀었는지 같이 메이크업 준비해보도록 해요. 고고! 수다를 떨면서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지금 너무 건조해가지고 바로 기초부터 같이 해볼게요. 패드는 이거 당근 패드 사용해줄 거예요. 당근 패드를 써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도톰하고 에센스를 많이 머금고 있고 이렇게 쫙 반이 갈라지거든요. 얼굴에 이렇게 찹찹 붙이고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패드팩 해주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패드팩을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매일 하는 루틴이 얼굴 세수하고 그리고 패드팩 딱 붙여놓고 그리고 별이 물 주고 화장실 청소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분을 충전해준 다음에 이제 기초 바르면서 화장하고 출근을 하거든요. 좋은 게 패드팩을 두 개를 쫙 갈랐으면 얇아가지고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안 떨어질 정도로 밀착력이 완전 좋아가지고 패드팩으로 쓰기에 완전 딱입니다. 스킨푸드 하면은 당근 패드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진짜 유명한 패드인데 이번에 10월 한 달 동안 기획 세트에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브영은 그냥 단순 세일할 때 구매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기획 세트로 제품이 나왔을 때 구매를 하는 게 진짜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좋은 구성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이거 당근 패드 좋아하셨던 분들 또 쟁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거를 뭐 처음 써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도톰하고 갈라서 쓸 수 있게끔 나온 패드는 이 당근 패드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극 없이 되게 부드럽고 이 패드 한 장에도 정말 에센스가 가득 들어있어서 이렇게 패드팩을 하고 있어도 안 마르고요. 그러고도 이 촉촉함이 남아있어가지고 뭐 얼굴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에도 발라도 이 촉촉함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가끔씩 뭐 화장솜, 이런 패드가 피부에 자극이 돼서 나 그냥 손으로 발라요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자극 걱정 없이 사용을 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패드입니다. 저도 지금 얼굴에 이렇게 트러블이 나기 때문에 얼굴에 자극이 가는 패드는 솔직히 사용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이렇게 문질러도 피부가 붉어진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닥터 패드로도 그리고 팩 패드로도 사용을 하기에 아주 좋은 패드예요. 제가 패드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정말 많은 패드들을 쓰는데 닥터용 패드가 따로 있고 팩 패드용 패드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한 번에 두 가지로 다 사용을 하기에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날씨가 너무너무 쌀쌀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건조한 피부에 자극이 없으면서 촉촉한 피부로 이렇게 밑바탕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하기에 아주 좋은 패드입니다. 당근 패드 라인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스크팩으로도 나왔더라고요. 이 당근 패드의 소미불 패드도 굉장히 독특한 패드였는데 이번에 이 마스크 원단도요. 우리가 평상시 마스크팩에서 볼 수 없었던 와플 시트의 마스크 시트라고 해요. 와플 무늬의 홀 사이사이에 에센스가 듬뿍 적셔져 있어서 메마를 틈 없이 얼굴에 즉각적으로 이제 수분을 충전을 해주는 마스크팩인데요. 저도 복합성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와 요즘에 진짜 건조하더라고요. 제가 메디큐브 부스터 힐러 디바이스를 아주 좋아하는데 이렇게 촉촉한 타입의 마스크팩이랑 함께 쓰기에 궁합이 완전 짱짱맨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용을 해주기에는 좀 힘들지만 나 얼굴 심하게 건조하다 라고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마스크팩이랑 디바이스 궁합으로 홈케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 한 달 동안 알찬 기획 세트에 할인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이왕이면 올리브영 매장 갔을 때 이거 한번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 남친 첫 만남 썰을 풀면서 이제 화장을 해보도록 할 건데 토너 패드로 이렇게 촉촉하게 밑바탕을 깔아줬으니까 오늘 기초를 조금 간단하게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스킨 부스터 세럼을 한 번 더 얹어줘가지고 그 다음 크림까지 수분감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구름이 참 왔다 갔다 하네요. 아 맞다. 저 어제 앞머리를 또 짧게 자르고 왔거든요. 좀 많이 짧기는 하지만 이게 되게 관리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이게 눈썹 밑으로 내려오면 계속 그루프 해줘야 되고 고데기 해줘야 되고 진짜 너무 불편해서 그냥 아예 짧게 잘라버리자 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크림을 바르면서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남친 이꼴 현 남편인데요. 제 남편이 처음 만난 썰을 되게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저 진짜 남편 만나는 얘기 다 주변에 해주면 되게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놀라실 수 있다는. 입술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요거 증정으로 들어있었던 요 립 오일 좀 발라놓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곳은 제가 일하는 곳이었는데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이렇게 막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렇게 안에 뷰티 매장들 있었던 거 알고 계세요? 제가 한때 마트 안에 있는 이니스프리 매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날 이제 화장품을 사러 매장에 들어왔다가 이제 처음 저를 보고 이제 번호를 따가가지고 그렇게 첫 만나게 된 썰이 있습니다. 진짜 흔한 일이 아니죠. 저한테도 그렇게 남자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지금 밖에 남편이 TV를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크게 말을 좀 못하긴 하거든요. 부끄러워가지고. 갑자기 왜 이렇게 덥지?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한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저희 집에 별이가 있죠. 별이 고양이가 이제 오빠가 혼자 키우고 있던 고양이였거든요. 이제 그날에 따라 오빠가 사료가 떨어졌다고 했나 모래가 떨어졌다고 했나 진짜 급하게 이제 고양이 물건을 사러 처음 그 마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물건 사려고 마트에서 막 이렇게 쇼핑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거를 못 사고 에라이 그냥 자기 쓰는 기초 제품이나 사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화장품 매장에 온 거죠. 근데 화장품 매장이 그때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중에서 이제 이니스프리에서 일했잖아요. 인지도가 있는 그런 브랜드였으니까 그날 딱 그 매장에 들어온 거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날 원래 출근하는 날이 아니었는데 매니저님 사정 때문에 제가 바꿔가지고 그날 출근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심지어 퇴근 시간도 얼마 안 남던 상황이었어. 근데 어느 남자 손님이 이제 터덕터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남자 손님들 하면 그냥 올인원 하나 사가거나 자기가 평상시에 쓰던 기초 그냥 아무거나 사가지고 바로 계산하고 나가는 게 원래 보편적인 남자 손님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오빠는 들어와가지고 되게 제품을 이렇게 꼼꼼하게 보더라고요. 잠깐! 오늘 이제 베이스를 발라줄 건데 헤라에서 새로 파운데이션이 출시가 됐대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라이브 방송을 해가지고 구성이 너무 좋아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구매를 한 건 딸랑 요거 하나인데요. 기본 구성 증정으로 이렇게 브러쉬하고 팔레트까지 이렇게 주는 기획 세트였는데 올영 라이브 방송 혜택으로 이렇게 덤으로 더 온 거예요. 페이스 컨투어링 듀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이라이터랑 쉐딩 한 방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요거 브러쉬 요거까지 들어왔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몰랐는데 메이크업 픽서 조그만 사이즈 와 메이크업 픽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굉장히 큰 샘플 아닌가요? 이렇게 구성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단독 영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미 올렸을 수도 있고요. 또 오늘은 이제 이거 사용을 해보면서 이제 다시 썰을 풀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제 매장에 와가지고 화장품을 되게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되게 기초 제품을 되게 꼼꼼하게 바르던 남자 중에 한 명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제품을 보고 있는데 뭐 이거는 어때요? 저거는 어때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응대를 해줬나 봐요. 근데 오빠가 그 모습에 되게 보기 좋았는지 마음에 들었나 보죠? 아 맞다. 이거 쓰기 전에 저기 왕여드름 있어가지고 요거 레뜨레 컨실러로 여기 살짝 스팟 가려놓은 다음에 한번 발라볼게요. 그래서 매장에 거의 10분 넘게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날 진짜 손님도 없었던 날인데 되게 남자가 이것저것 되게 살려고 하니까 저도 또 기분도 좋았고 그래가지고 응대를 열심히 해줬겠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싱글벙글 응대를 하면서 이제 남편이 막 거의 10몇만 원어치 화장품을 이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20대 후반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나이에 제가 아마 27이었을 거니까. 그래서 20대 후반이요 이랬는데 제가 남편이랑 2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랑 이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라는 데 일단 안심을 했나 봐요. 그렇게 하고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이렇게 조심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 요거 증정해준 브러쉬로 한번 펴발라 볼게요. 밝기가 너무 왔다 갔다 하네. 컨실러로 아까 왕여드름 이렇게 가려놨거든요. 여기 손등에다가 짜놓은 거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제 발라볼게요. 썰 풀면서 화장하려니까 되게 힘드네. 근데 그래서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남자친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죄송한데 저 번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번호를 따여본 적도 없고 근데 내가 밖에서 외부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버젓이 일하는 장소에 이 사람이 온 건데 내가 뭐 번호를 안 준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번호를 준다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이 혹시나 뭐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이 사람한테 번호를 주고 빨리 내가 번호를 바꾸러 가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막 다 한 거였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번호를 줬어요. 되게 첫인상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냥 번호를 땄다라는 거에 되게 이미지가 안 좋았었던 거죠. 이 사람이 우리 매장에 여러 번 온 것도 아니고 오늘 딸랑 처음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번호를 물어보니까 저는 조금 살짝 안 좋은 그런 색안경을 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번호를 따가고 막 너무 불안해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야 나 어떡해? 야 어떤 남자가 나 번호 따갔어. 나 어떡해? 진짜 핸드폰 번호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에 하여튼 그래서 남편한테 연락이 왔는데 솔직히 제가 원래 진짜 완전 칼답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저 핸드폰 진짜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안하기도 하니까 답장을 바로바로 해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진짜 최대한 답장 늦게 하고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의 말투, 그런 답장 속도를 보냈었던 거죠. 근데 그쯤 되면 웬만하면 이제 남자들이 이제 포기를 하고 관둘 수도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뭔가 의미 부여를 하는 거지만 뭔가 인연이 진짜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빠가 되게 적극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제가 야 이런 거 어떻게 거절해야 돼?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 5년 동안 솔로로 있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제 친구가 진짜 만나보고 괜찮을 수도 있고 별로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냥 한번 만나봐.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예의일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자꾸 이 남자가 되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니까 그래 차라리 빨리 만나고 빨리 그냥 땡치자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제가 그때 혼자 한번 저희 집 앞에 영화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혼자 영화를 한번 보러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영화 티켓을 예매를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또 남편한테 연락이 온 거죠. 뭐 하세요? 이렇게 아마 연락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영화 보러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혹시 저랑 같이 영화를 볼 수 있겠냐는 식으로 제가 글로 가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첫 만남에 영화를 같이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 그냥 빨리 영화 보고 그냥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알겠다 오케이 하고 이제 그날 처음 만나게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기억에는 무슨 영화를 만났는지 기억도 안 나.
이렇게 밖에서 이제 서로 사복을 입고 처음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랬는데 되게 느낌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되게 남자치고 되게 약간 뭔가 섬세했고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영화를 보고 바로 헤어졌었나? 그러니까 너무 남자 입장에서 아쉬우니까 바로 또 만나자라고 해가지고 아마 약속을 잡았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옛날 얘기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연달아 아마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만났나? 그래서 되게 많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또 둘에 대한 뭐 그런 가치관이나 뭐 그런 연애의 성격? 방식? 뭐 그런 개인적인 얘기들을 되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할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한 얘기를 둘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짧지만 나름 진솔한 대화를 해보고 이 사람이랑 만나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잠깐 멈추고 피부를 보는데 와 이거 왜 이렇게 촉촉해요? 광봐요 광. 지속력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막 이렇게 주름김이 있을런지 몽글몽글 무너질런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색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베어꾸로 바르라꾸. 오늘 섀도우는 요거 이용을 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바르고 나갈 건데 바르기 전에 이 프라이머 사용을 해가지고 섀도우 쓰기 전에 이거 프라이머 사용하고 이제 섀도우를 얹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오빠 어떻게 그날 그렇게 바로 번호를 물어볼 생각을 다 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빠는 제가 해맑게 웃고 있었던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고 그래서 지금 번호를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순간 들었대요. 솔직히 별의 용품이 그날 안 떨어졌으면 오빠가 그 매장에 올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는 별이에게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별이가 우리 둘의 주선자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첫 만남 썰 그리고 결혼을 결심한 계기까지 얘기를 할까 싶다가 와 그렇게 되면 저 진짜 영상 너무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계기까지도 궁금하시다면 그거는 다음 겟레디에서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처럼 이렇게 서비스직을 하고 있는 분들 손님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뭐 젊은 분들은 연애도 할 수 있으니 항상 해맑게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10대인가요? 20대 초반인가요? 20대 후반인가요? 아니면 저같이 30대이신가요? 왜냐면 이게 나이에 따라서 진짜 그 연애가 엄청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막 가끔씩 야 연애는 많이 하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많이 해의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요즘에 솔직히 뉴스만 봐도 진짜 너무 흉흉한 세상이잖아요. 정말 그냥 아무나 막 만나면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신중하게 괜찮은 사람을 그래도 많이 만나보라는 얘기지 진짜 뭐 그냥 이 사람이랑 연애해보고 저 사람이랑 연애해보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적으로 연애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도 만나보고 착한 사람도 만나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젊을 나이에는 뭐 그런 경험이 있어 봐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잘 맞는지 그런 성향을 알 수 있거든요. 뭐 내가 좋아해야 끌리는 사람이 있고 나를 좋아해 줘야 끌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저는 솔직히 굳이 사귀지 않아도 그냥 약간 호감만 타 봐도 어느 정도는 저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남자 사람을 많이 경험을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뭐 남사친도 괜찮고 막 MBTI가 진짜 100% 정답이야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말 그 알파벳으로 구분을 해놓은 게 저는 얼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F와 T P와 J는 진짜 구분이 가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구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서 굳이 막 연애를 많이 해봐라 이런 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고 내가 어떤 성격인지 나는 어떤 성향이고
어떤 사람과 잘 맞는지, 그리고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 그런 거를 조금 정해 두시면 저는 훨씬 더 현명한 인간관계, 뭐 이런 연애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어가지고 현실적인 조언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뛰드 재창조 메이크업 뭐 이런 섀도우로 하기에는 이런 피부 표현을 조금 망칠 것 같아서 먼저 이 스틱으로 콧대 음영 좀 잡아볼게요. 햇빛이 진짜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 쉐딩 스틱 제가 저번에 쇼츠로도 찍어봤는데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블렌딩이 잘 돼요. 브러쉬로 이렇게 슥슥슥슥 문지르면 오히려 촉촉한 베이스랑 이렇게 바르면은 블렌딩도 잘 되고 완전 자연스럽게 이렇게 쉐딩을 넣을 수가 있어요. 저는 콧대도 콧대지만 여기 콧볼 축소를 진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되게 부드럽게 잘 발려가지고 이렇게 쓱쓱쓱쓱 이렇게 펴발라줍니다. 이 정도로만 코 음영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턱 라인 쉐딩은 잘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도 너무 촉촉해가지고 굳이 턱 라인 쉐딩 넣지 않고 그냥 코 여기서 이대로 끝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 에뛰드 픽싱 틴트 15호 우디 핑크로 먼저 입술 전체 깔아주고 그래도 너무 매트한 건 제가 입술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뮤드 글라스 립 틴트 1호 오운 핑크로 살짝 촉촉함을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건조해서 립 오일 발라놨잖아요. 그래서 입술이 현재 조금 촉촉한 상태이기는 한데 여기에다가 양 조절해가지고 완전 얇게 발라줄게요. 제가 글로스 틴트만 좋아해서 진짜 이런 약간 픽싱되는 매트 또는 착색력 엄청 센 물 틴트는 거의 안 써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날씨도 날씨인 만큼 살짝 이렇게 보송보송한 걸 쓰고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얘만 단독으로 바르기엔 너무 힘들어서 꼭 립밤 깔아주고 이걸 바른다거나 아니면 그 위에 진짜 얇게 글로스 틴트 살짝 더 발라준다거나 이게 진짜 사람 얼굴에 따라서도 매트가 어울리는 분이 있고 글로스가 어울리는 분이 있잖아요. 오늘 근데 피부가 워낙 촉촉해가지고 굳이 이거 오온 핑크 안 발라도 될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좀만 더 입혀볼게요. 이거 봄웜 이 오온 핑크가 완전 봄웜 찰떡 립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촉촉한 틴트들은 착색력이 거의 없다 보니까 유지력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송한 걸로 밑바탕 깔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 살짝 덮는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블러셔는 안 할 거고 지금 제가 이 정수리 완전 휑하죠, 여러분? 아주 사랑하는 요거 헤어 팡팡이 해주고 이제 외출을 할 거예요. 오늘 남편이랑 주말에 뭐 사러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화장까지 하고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또 썰을 풀면서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화장을 하면서 또 듣고 싶은 썰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남은 하루도 맑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